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KG 모빌리티가 공개하는 전략 신차가 총 4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정식으로 공개한 토레스 전기차 KR10,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종이 남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미니밴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니밴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차가 더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가 만들었던 차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김새고요. 심지어 토레스랑도 안 닮았습니다.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기대되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쌍용차 관계자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할 신차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4차종 중에 마지막 차종을 소개할 건데 바로 렉선 전기차입니다. 렉선 전기차라는 소리만 들었을 때는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렉선 전기차라는 소리만 듣고 실망을 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대박 나겠다 싶더라고요. 디자인팀에서 사진을 먼저 공개하는 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모빌리티 쇼에서 언베일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다소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사진을 기반으로 자체 제작을 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 렉선 스포츠 콘셉트카 디자인이 대략 이런 방향으로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실제 콘셉트카는 이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잘생겼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던 사진은 기존의 쌍용차가 만들어왔던 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토레스도 약간 투박한 SUV 느낌이 있는데 얘는 명암도 못 내밀고요. 그 시절 코란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딱 보는 순간 이거 거의 허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허머 스타일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이름만 렉스턴이지 렉스턴하고 전혀 다른 차가 사진 속에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차체 크기도 렉스턴보다 훨씬 클 거라고 하더라고요. 렉스턴이 쌍용차 내에선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아마 체급으로만 보면 EV9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쌍용차가 준비 중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토레스 전기차 헤드램프를 보고 이제는 조명 회사로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토레스 전기차는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렉선 전기차는 토레스 전기차보다 훨씬 화려한 조명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진에서 봤던 차는 헤드램프랑 그릴의 경계가 아예 없고 앞부분이 죄다 LED 패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이제는 LED 램프 같은 조명 그래픽 같은 걸 다른 수입차들처럼 화려하게 가져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도 기둥처럼 디자인된 그릴을 LED 램프로 형상화했죠. 영상을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들어간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불이 그냥 가만히 들어오기만 하면 점선 디자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처럼 조명 효과를 넣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반영이 된 건데, 렉선 전기차는 이걸 훨씬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되는 렉선 전기차는 콘셉트카이기 때문에 이게 양산차보다 덜 과감하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셉트카는 앞으로 쌍용차의 방향성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에 거쳐서 쌍용차 KG 모빌리티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할 신차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KR10은 이미 공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안 올린 거고,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이 공개되면 그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쌍용차 KG 모빌리티가 공개한 신차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렉선 전기차는 어떤 역할을 할지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 SUV를 출시할지 미니밴을 출시할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UV는 SUV대로 미니밴은 미니밴대로 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SUV가 9인승으로 나온다 해도 미니밴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SUV가 9인승으로 나오던 전기차로 나오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니밴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가 왜 실패했나요? 4륜9동에 9인승, 11인승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카니발도 디젤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도 거기서 거기였다고요. 그럼에도 실패한 이유는 디자인과 슬라이딩 도어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렉스턴 전기차는 일단 연구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은 어떤 배터리를 쓸 건지, 스펙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아예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내 구성도 어떤 게 좋을지 논의 중인 단계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5, 6, 7인승으로 할지 9인승도 추가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9인승 모델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9인승도 좋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니밴을 대체한다는 전략과 철학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니발이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 베이스가 미니밴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9인승 모델부터는 버스 전용 차량을 포함한 국가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세단 같은 실내 디자인이나 SUV 같은 전면부 디자인, 이런 건 부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9인승 SUV를 출시한다면 이건 미니밴을 대체하는 모델이 아니라 그냥 대형 SUV 시장에 플레이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모하비, 팰리세이드, EV9 이런 차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지 카니발을 위협한다,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렉선 전기차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건데 간단합니다. 토레스 전기차보다도 향후에 출시될 이 차가 이름을 바꾼 KG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탈 것을 만드는 회사를 취지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렉스턴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대형 전기 SUV가 될 거란 거고, 대형 전기 SUV는 아직 비어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하진 않을 겁니다. 국산 브랜드 중에선 현대기아차밖에 계획이 없고 수입차 브랜드로 넘어가면 비싼 차들밖에 없거든요. 전기 SUV는 가격대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온갖 호화스러운 편의 장비랑 옵션뿐만 아니라 이 차부터는 이제 사용차만의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이 표현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중 하나가 이제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효과인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 하나고 아마 EV9을 많이 참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전이 되는 시트라던가 버튼을 배열하는 기술이나 디자인, 이런 게 이제는 국산차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한 버튼 배열이나 자잘한 배려 수준의 기능이라도 수입차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아가 생김새뿐만 아니라 버튼의 위치, 기능,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을 선도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정점에 EV9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쌍용차는 이런 좋은 사례를 참고해야 하고 렉선 전기차는 쌍용차의 한계를 높이는 차, 이런 목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명성으로 따지면 그 시절 체험형 같은 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차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렉선 전기차의 가치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생 다른 차종들도 4천만 원을 못 넘습니다. 이 가격을 넘기는 순간 급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라인업 전략이 모두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렉선 전기차의 가치가 7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시장 반응도 좋아요. 그러면 다른 차종들도 7천만 원 아래에서 놀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자유롭게 연구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일단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건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차, 마인드라 그 어떠한 회사도 사용차의 기대치라던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KG그룹은 사용차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받아봐야 알겠지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게 토레스 이후로 신차가 없으면 티볼리 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거였는데 이걸 확실하게 지웠다는 게 있고요. 토레스 대중도로 가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KR10하고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렉스턴 전기차가 모두 커버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KG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신차의 중요성이라던가 전략의 신중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차가 빨리 나와야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내야 소비자들이 호응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토레스 초기 구매자들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헤드램프 눈 쌓인 문제랑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직접 언급한 게 아닐까요? 디자인도 방향을 잡았고 가격대도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영역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신차를 출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모두가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생산 능력이죠. 이게 진짜 KG 모빌리티한테는 양날의 검일 겁니다. 신차를 연이어 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기차라는 카테고리가 추가되면서 신차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신차를 출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신차를 너무 빨리 출시해버리면 공장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평택 공장은 생산 한계가 뚜렷하고 라인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차가 연이어 나오면 지금은 반도체 대란이라는 소리도 쏙 들어간 상황이라 사용차 자체적인 출고 대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산 캐파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출고 이후에 생기는 자잘한 품질 문제 같은 것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KG 모빌리티가 계획하고 있는 차를 모두 출시하잖아요. 현재 판매 중인 차들까지 생각하면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코란도는 어차피 KR10에 대체할 거니까 없다 치고요. 티볼리, KR10,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렉선 스포츠, 렉선 스포츠칸, 렉스턴, 렉선 전기차, 그리고 미니밴까지 무려 10종이나 됩니다. 이걸 평택 공장 혼자 소화하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신차 출시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티볼리 같은 차들은 세대 교체 이후에도 가망이 없다면 아예 단종시키는 게 맞는데 이번에 트릭스 나온 걸 보면 가격만 괜찮으면 점유율은 무조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평택 공장에서 라인을 최대한 늘리고 계획하는 신차가 거의 다 출시됐다는 가정하에 너무 큰 변화를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잘한 변화,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노화된 차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해주는 게 연식 변경이랑 페이스리프트잖아요. 풀체인지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물론 현행 렉선 같은 차들까지 모두 세대 교체가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모델들하고 핵심 차종들 토레스 전기차랑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이런 차들까지는 일단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공장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넥선 전기차랑 미니밴 같은 큰 차들도 생산에 지장이 없고, 이 차들은 또 돈이 되는 차들인가 동시에 점유율까지 노릴 수 있는 차들이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KG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내놓은 신차를 보려고 서울 모빌리티 쇼를 가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행사 전에 어떤 차종이 나오는지 미리 짚어드렸으니 현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